이재명 공천혁명, 비명 횡사 부른 낙인 효과. 비명 횡사 중 한 명, 박광원 의원, 대표 중에 친문계 의원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박광원 의원이 원내대표이던 시절 이재명 대표의 이 체포 동의안 등등 초선 의원들로부터 면전에서 거센 항의를 받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떨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소수점 차로 패배했다는 겁니다. 즉 하위 20% 10% 페널티를 안 받았다면 함께 보시죠. 경기 수원정의 이 경선 결과를 보면요. 박광원 의원은 하위 20%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경선에서 졌어요. 20% 감산을 당했다는 겁니다. 박광원 의원과 경선 상대한 사람은 김준혁 한신대 부교수인데 일반 시민의 이 평가 50% 들어가는 데서는 박광원 의원이 61%, 김준혁 한신대 부교수가 39%로 압도적인 차이였다는 겁니다. 박광원 현역 의원이 더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권리당원 평가 50%가 어떻게 평가됐는지가 비공개입니다. 권리당원은 잘 알려지기로 이른바 강성 지지자, 개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거기에 박광원 현역 의원은 하위 20%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20% 감산이라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소수점 차이다. 깻잎 반에 반장 차이다. 그렇게 패배한 것으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널티의 힘이라는 게 조금 전 신문 읽어주는 남자의 오늘의 총선 해시태그였군요. 페널티가 무섭네요.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마치 이 말하자면 민주당은 말하자면 주인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은 그 프랜차이즈 상가 임대비를 높여가지고 쫓아내는 격이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저런 20%의 감점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는가에 대한 투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추측해 보건대 실제로 우리 최병천 부원장이 알까기 하듯이 저 알은 저쪽에서 가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임대료를 높여서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없도록 흑자를 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입찰을 붙이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어떤 뭐 알을 까서 쫓아내 버리는 형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방금 우리가 선뜻 봤습니다만은 60대 20, 60대 30, 즉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그야말로 누가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강성당원들이 과연 전혀 그런 일반 시민들과 전혀 다르게 물론 뭐 페널티라는 것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어떤 말하자면 김준혁 교수로 넘어갔다 그러면 사실은 당원들의 마음과 일반 시민의 마음들이 괴리가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건강할까라고 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저런 어떤 공천 결과들이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문제고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저는 모든 정당의 당원들을 블록체인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중당적을 없앤다든지 실제 권리 당원들의 어떤 내용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은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 박광원 의원을 떨어뜨리고 경선에서 이긴 김준혁 후보는 어떤 후보일까? 이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그 대선 후보로 그날 이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단단한 톤으로 나가는 억강부약, 대동세상 그 얘기할 때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 며칠 뒤에 제가 안동에 좀 가게 됐었어요. 이런 깡촌에서 정말 이런 표현 쓰면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죠. 네. 생가 자리 지금 완전히 다 쓰러져가는 집이고 그래서 검은색 비닐하우스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비닐하우스 앞에 200년 넘은 큰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 소나무의 기운이 이재명한테 간 게 아닌가.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현역 박강원 의원에게 간신히 경선에서 이긴 김준혁 후보자의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를 그 위대한 정조대왕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정조에 빗댄 책까지 써낸 후보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뭐 정조대왕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조와의 공통점, 이재명 대표와의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포용. 그러면서 경장대고와 같은 선상에 놓고 이 대표의 각 분야 정책 노선을 정조의 정책과 견준 후보가 바로 이 김준혁 후보인데요. 200년대 소나무 얘기는 뭡니까? 아마 뭐 소나무가 있는 모양인데 그 소나무에 전기를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화려하게 부활을 하면서 결국 이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다. 우리나라를 완전히 바꿔놓을 지도자라 그런 칭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소나무 얘기가 나와서 거기까지만 읽고 잘 안 읽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 왜요? 소나무 기운 왜요? 아니 뭐 앞에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교수가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교수라는 어떤 우리가 보면 상당히 인텔리전트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이 아니고 존경하는 어떤 정치인은 될 수 있죠. 그러면 신격화될 수 있는 정치인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많이 존경하는 또 아주 어진 임금으로 알려진 정조를 빗대어서 이재명과 동일선상에 놓는다. 이거 참 소가 웃을 일이라고 봐요. 정조대왕이 뭐 가족들한테 욕설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범죄 저질러가지고 뭐 옥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전혀 이게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몰랐는데 예. 지금 민주당의 3선이면서 원내대표였고 비교적 합리적이고 더군다나 여론조사에서 61%를 받았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박광원 의원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꺾었는데 꺾은 원인을 보니까 결국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사람이 김준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결국은 저렇게 용비어천가하면서 우리가 저런 사람이 사실을 정조대왕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뭐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충신이라고 합니까? 간신이라고 합니까? 전형적인 후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박광훈이라는 엄청난 거물을 꺾고 경선에서 이긴 것은 다 하나밖에 이유가 없잖아요. 저런 행위를 해왔고 거기에서 권리당원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 경선에서 이기게 한 거 아닙니까? 저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부질이 한 거고요. 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선에서 이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데 경선에서 이길 수 있겠지만 저건 본선에서는 저는 저질 체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고요. 앞서 봤던 이 일반 시민 투표 결과도 구체적으로 당이 공개한 수치는 아니고 한 보도에 따른 겁니다.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라서 전해지는 내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건 박광원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인지도가 앞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는 것이고 페널티를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박광원 의원을 꺾은 김준혁 후보는 200년 된 소나무를 얘기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억강부회 이런 얘기도 했네요. 김정우 의원님. 좋은 표현 다 썼어요. 예. 정조대왕에 빗댔습니다. 그 김준혁 교수하고 이제 방송도 몇 차례 해봤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역사학자로서 지금의 정치 현상과 상황을 이렇게 빗대어서 잘 풀어내기도 하고요. 일단 그 패널로 함께 그 출연했을 때 느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화한 그런 느낌의 후보로 제가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책을 썼다는 거는 저는 어제 보도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느낌은 안규령 후보가 울고 가겠네. 이제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요. 차은 후보다 이재명.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정조보다 이재명. 네,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다만 이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보도가 그게 팩트가 맞다면 박광원 의원이 민심에서는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당원 수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80만에서 한 200만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당원의 세를 이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팩트인데
민심과 당심의 이 그 괴리를 실제 총선에서 어떻게 메꿀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박강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경기도가 59개 지역인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7석밖에 차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박강원 의원의 이제 수원 지역에서의 어떤 역량이라고 할까, 교두보 역할 같은 거를 해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박강원 의원을 꺾고 김준혁 교수가 이제 후보가 됐는데 그 민심과 당심 사이의 괴리를 넘을 만큼의 네.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그게 이제 민주당의 수원 지역에서의 운명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비명계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 김준혁 후보가 현역의 박광원 전 원내대표를 이긴 경쟁력이 어떤 거냐라며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혹시 이 대표를 정조대왕에 빗댄 이른바 친명활동 때문은 아니냐, 혹은 박강원 원내대표 당시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것이 결국 박강원 탈락으로 이어진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